다시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네, 희망찬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말의 해죠. 자, 이제 코스피 4,500에서 5,500포인트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단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도 단 5거래일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EWI와 코로 그리고 야간 선물 모두 다 플러스권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새로운 기준선을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좀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환율과 또 경계감 요소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또 단순한 숫자 돌파를 넘어서 내년의 전략을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딜 가나 환율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네. 연말 모임의 대표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산타랠리에 혹시 좀 발목을 잡는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환율.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환율이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80원 선은 좀 과하게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심리,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98포인트, 1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워낙 약세 심리가 워낙 세다 보니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좀 오버슈팅 구간에서 수급이나 그리고 지수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면 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락세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을 하면 그 이후에 상승 반전된 경우가 통계적으로도 많았다고요? 네, 과거 흐름을 보면은 산타랠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강세를 보였을 때는 좀 쉬었다 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좀 약세를 보였으면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크리스마스 이후에 배당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급 불안 때문에 좀 등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등락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진다거나 실적이 꺾여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급 변수 때문에 좀 등락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4,070선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죠. 즉 4,070선 밑이라면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 있어서 지금 레벨에서 등락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고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예정이고 그럼 외국인 수급도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원화 약세되면 외국인이 판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9월, 10월 달 두 달 동안 외국인이 12조 7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1,380원에서 1,440원까지 올랐고요. 근데 그때 왜 샀냐? 환율 변수보다 실적 개선 기대가 더 컸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죠. 전반적인 상황이 좋으면 환율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환율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가 더 커진 상황에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1월 초, 1월 중순부터는 아마도 외국인 수급은 환율 변수에 의해서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환차 2까지 기대하면서
그래서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는 그림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실적 개선 기대와 맞물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연준의 계속되는 통화 정책, 그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레포트에 따르면 12월 2주차 글로벌 증시는 12월의 FOMC 결과에 따라 자산시장 등락이 좌우되었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도 오늘의 이제 GDP 성장률이 경제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네, 된다라고도 네. 지지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잘 할 연준 의장을 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한국과 미국 같이 좀 맞을 것인가? 또 금리 인하 사이클 내년에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내년에 한 번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내년 생각하고 두 있습니다. 번이요? 예, 3월, 6월 할 수 있고 그리고 1월 초에 확인하는 고용지표, 1월 중순에 확인하는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임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 시기가 5월이라서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그리고 신임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FMC에서 점도표가 나왔는데 한 번이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명한 연준 이사, 미란 연준 이사는 내년 금리 전망을 2.0에서 2.25로 전망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죠. 네.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가 5월 이후 그리고 하반기 통화 정책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아마도 물가 상방 압력이 다시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전망하기로는 유가 흐름이 아마 하반기에는 좀 업사이드를 높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는 물가 변수에 따른 통화 정책 변화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신임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 스탠스 네. 그를 결정한 물가 레벨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반기 강세를 좀 더 집중 투자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월에 FMC에서 예상보다 빨랐던 유동성 공급을 봤는데 이제 네. 내년에 한 2차례 이제 금리 인하 3월 6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1월에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더 늘릴 수도 있다. 네. 좀 보고 계세요. 저희 보면은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가보다 고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최근 보면 11월 CPI가 나온 뒤에 11월 CPI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물가 전망 자체의 경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나오라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4월 저점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그림이었는데 11월 CPI가 발표된 이유는 9월 고점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고용 지표가 좀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2026년 경제 전망 코스피 5000 시대 핵심 동력과 주인공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 코스피 예상 범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4천선이 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4천선을 뭐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상승 타겟은 5,3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000포인트에서 약 30% 좀 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 여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2번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확장도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는 내년 2분기 그러니까 5월, 6월쯤에는 금리 인하,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코스피는 5,300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제시드린 5,300선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숫자라고 보시고요. 내년은 좀 상단을 좀 더 열어놔도 특히 상반기 중에는 상단을 좀 더 열어놔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닫아놓기보다는 좀 열어놓고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체크하시면서 갖고 계신 종목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내년에 코스피 4,000포인트를 지지하고 네. 이제 타겟의 5,300포인트 이제 네. 좀 더 열어두는 전략. 네,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요.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는 대세 상승이 지속되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 경계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네. 그럼 상고하저라고 좀 보고 계신 건가요? 하저까지라기보다는 네. 상반기에 센 흐름이 하변. 나온 다음에 네. 하반기는 조금 더 확인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하반기 중에는 물가 상반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변동성이 커지고 상고하저가 되겠지만 물가 레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더 강경하게 나오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한 상반기 투자 적극적으로 하고 하반기는 5월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6월 FMC 그리고 8월 잭슨 홀 미팅을 확인하면서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 같다. 세 가지 경로가 남아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대응하고 하반기는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 의미로 그렇게 네, 네,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건 뭐 반도체, 뭐 네. 투톱인데요.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투자 심리,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뭐 누가 뭐라 해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뭐 중요하겠고 또 내년이 개선 주목할 섹터 같이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9월, 10월 증시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9월, 10월 두 달 만에 30% 튀었거든요. 이 그림들이 아마 26년 상반기를 예고하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뭐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중국, 한국, 유럽들이 금리 인하하고 재정 확대했기 때문에 수출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는 수출주와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컨빅션이 좀 더 강해지면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성장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개선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고요. 조선도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수출주는 조선, 자동차, 그리고 성장주는 최근 좀 부진하거나 눌려있는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국내 채권 금리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좀 눌려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개선 뚜렷하고요. 그리고 과거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이라서 내년 상반기에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강한 정책 모멘텀 참 네. 내년에 코스닥 차례 될 수 있을까? 갈 듯 싶지 않은데 네.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해주시죠. 일단은 내년 1분기 중에는 코스닥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평균을 보면은 1, 2월이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그거는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R&D 예산은 19.4%,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은 14.7%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1, 2, 3월 아마 코스닥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정책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조선, 제약바이오, 인터넷 핵심 업종으로 들고 가신다면 아마 내년에 상반기 중에는 큰 수익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 전략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다시 주실까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그 연말 그리고 내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